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많은 경험을 쌓아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이 쌓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강, 경제,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0세 이후 마음 편히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후 마음 편히 잘 사는 방법 5가지. 1.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삶을 제대로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약하다면 수영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노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나트륨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60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치아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관리하세요. 가벼운 통증이나 불편함도 그냥 넘기지 말고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마음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이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돈이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60세 이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2.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60세 이후 마음 편한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등 매달 꼭 필요한 지출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절약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하지 않은 비용에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예산을 세워 생활하세요. 월별 예산을 세워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남은 돈은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노후에도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확인하기.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다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을 미리 점검하면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본인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강의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글쓰기 칼럼, 블로그, 출판 등, 재택근무 온라인 판매, 번역, 상담 등, 소규모 창업소 일거리, 취미를 살린 비즈니스, 무리한 노동이 아니라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의 예금, 적금, 채권 위주로 관리하세요. 무리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 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것이 노후 재정 관리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국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세요. 의료비 지원. 노령층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 무료 건강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문화생활 지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할인, 박물관공원 무료 입장 등의 혜택도 적극 활용하세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만 무리하게 재산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재정을 지원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도 건강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재정을 잘 지키면서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소비보다는 경험을 중시하세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 돈을 현명하게 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물건보다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여행, 문화활동, 취미생활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쓰세요. 건강, 교육, 취미, 자기 개발 등에 돈을 쓰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과거의 재정 실수를 후회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나은 경제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높이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60세 이후의 경제적 안정은 소득 관리, 지출 절약, 적절한 투자, 정부 지원 활용, 경제적 독립 유지에서 시작됩니다. 무리한 소비나 불확실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3.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 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대신 응원해 주세요.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기대와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조언은 최소한으로 하되 언제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와의 시간을 즐기되 내 삶도 중요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기쁨이지만 나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손주에게 쏟다 보면 정작 내 건강과 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은 피하세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와 배려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세요.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오래된 친구를 다시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 가까웠던 친구들과 연락을 해보세요. 가끔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커뮤니티, 노인대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훨씬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두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친구는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넓히세요.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여행, 음악, 독서, 등산, 운동 등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친구가 생기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환경보호 활동, 복지관에서의 다양한 지원 활동, 누군가를 돕는 활동을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회와 연결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소통하기, 온라인 강좌나 커뮤니티 참여하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젊은 세대와 교류하기,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조절하세요.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하세요. 자존감을 지키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무리하며 60세 이후 마음 편히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적당한 거리를 지키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세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감정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관계는 조절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고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즐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더 즐겁고 활기차려면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삶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배우고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도전하세요. 예를 들어 외국어 공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 배우기, 사진 촬영, 영상 편집 등 IT 관련 기술 익히기, 역사, 철학, 문학 등 인문학 공부. 배우는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참여하기, 노인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듣기, 유튜브, 온라인 강좌의 KMOC, 유데미, 클래스 100일 활용하기. 무엇이든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60세 이후에는 취미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으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예술 활동을 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서예, 캘리그래피, 악기 연주, 기타, 피아노, 하모니카 등, 공예 도자기, 뜨개질, 목공예 등 신체 활동을 즐기세요.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댄스, 스포츠, 탁구, 배드민턴, 등산, 자전거 타기, 자연과 함께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텃밭 가꾸기, 화초 키우기, 캠핑, 낚시, 창작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글쓰기, 일기, 에세이, 소설, 사진 촬영.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셋째, 사회와 연결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취미도 좋지만 사회적 활동이 포함된 취미를 가지면 더 즐겁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음악 동호회, 여행 모임,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취미로 삼아보세요. 글을 가르치는 재능 기부,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환경보호활동,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SNS,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밴드, 네이버 카페 등에서 취미 그룹을 찾아보세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배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삶이 점점 단조로워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새롭게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씩 배우는 것도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배움은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통해 두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마무리하며 60세 이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즐거운 취미를 찾는다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 즐기세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를 통해 관계를 넓히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과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5.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건강, 경제적 안정, 인간관계, 취미와 배움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더 행복하고 마음 편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를 생각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 건강하게 일어났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면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삶이 훨씬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도 비교하는 습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저 사람은 손주도 잘 키우는데 나는, 내 친구는 노후에 돈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사람은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간다.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대신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를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내 건강, 내 가족, 내 취미, 내 시간. 남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높이세요. 비교보다는 성장에 집중하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유머 감각을 가지세요. 60세 이후 삶을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유머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웃어보세요. 실수했을 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넘겨보세요. 내가 늙어서 이런다라고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나이를 즐기세요.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한 번 이상 크게 웃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넷째,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 여행, 친구 만들기 등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새로운 운동 시작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유튜브, 블로그 운영하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다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어색한 말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실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우리는 보통 남을 칭찬하는 데 익숙하지만 스스로를 칭찬하는 데는 서툽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는 게 참 대단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멋지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삶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60세 이후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현재를 즐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유머를 즐기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세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60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맺은 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새로운 삶의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0세 이후 마음 편히 잘 사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준비하세요. 소비를 조절하고 지속적인 소득원을 찾으며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배움과 취미를 즐기세요. 배움을 멈추지 않고 즐거운 취미를 찾아 삶의 질을 높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유머와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60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걱정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나이와 관계없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하며 더욱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관계가 풍요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